건강하게 998834를 이루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되겠죠?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큰 골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먹는 거, 먹는 것이 이제 영양이 맞고 해롭지 않은 것을 먹는 거. 거기에 이제 술, 담배도 포함되는 거죠. 어제도 말했다시피 기도를 뭐 팔년경이든 지장경이든 그것을 집에서 하냐 하냐 이렇게 그런 거보다 더 해로운 거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게 더 해로운 거라고. 그게 훨씬 더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죠. 운동을 할 때는 이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산소 운동은 걷는 것을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뭐 많이 걸으면 되겠지, 건강하겠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태화강을 뭐 이렇게 5km, 매일 5km씩 계속 걸으면 엄청 건강해지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게 근력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 걷기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걷기 전에 근력 운동을 하고 걸으면 효과가 막 완전 짱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도 괜찮아. 근데 왜냐면 이제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한 2-30분 하고 걷기를 1시간 하면 거의 완벽한 조업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면 뭐 이제 인슐린이 아주 굉장히 인슐린 저항 같은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고 어지간히 해가지고는 뭐 고기도 그냥 걷더니 소화. 철분이 많아도 괜찮아. 뭐 비타민하고 고기랑 같이 먹어도 뭐 괜찮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 몸이 체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걷기는 많이 하는데 같이 근력 운동을 좀 해줘라.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떡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어떤 분은 땀이 줄줄 흘려서 땀을 닦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근력 운동이에요. 우리 보통 요즘 헬스 트레이너들이 하는 게 있잖아요. 스쿼트 운동하라고. 하체 강화 운동에 스쿼트 운동이 제일 좋다라고. 무릎이 안 좋아요? 하체가 약해요? 그럼 스쿼트 운동을 해요. 해가지고 그렇게. 스쿼트가 뭐냐고요? 다 알죠? 혼자만 아는 거. 스쿼트 운동은 이렇게 하든지 손을 이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완전히 앉는 게 아니라 반쯤만. 엉덩이 약간 빼도 되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게 이제 스쿼트 운동이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허벅지하고 무릎하고 이런 데를 강화해주는 가장 좋은 운동. 하루에 100번씩만 해도 굉장히 좋은데요. 여러분들은 할 필요 없어요. 절하잖아요, 절. 절하는 사람이 이게 저절로 스쿼트 운동보다 더 좋은 게 절 운동이에요. 절 기도인데. 절 기도예요. 이렇게 발가락까지 다 좁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마까지 땅이 닿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운동 중에 이마까지 땅이 닿는 운동 잘 없어요. 머리 박아. 이건 기압이잖아요. 이마까지 땅에 닿는 운동은 운동 중에 뭐 달리기도 안 되고 걷기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혈류를 한 번씩 이렇게 순환을 해줘야 될 필요 있어요. 그래서 거꾸리가 되게 좋다라고 그러죠. 하루에 5분씩만 거꾸리 해라.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그러죠. 근데 거꾸리 잘 안 되잖아, 그게. 거꾸리 하는 사람 있어요? 뭐 헬스장 가도 잘 안 하게 돼요, 이상하게. 그런데 거꾸리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절을 하면 그렇게 이마가 땅에 닿고 이제 손바닥을 또 이렇게 올리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합장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합장을 이렇게 하는 것도 마음도 모아지지만 이렇게 몸의 기혈이 잘 통하는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력 운동은 이제 허벅지는 필수 근력 운동 반드시 해야 될 것이죠. 윗몸 일으키기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이렇게 침대에서 할 수 있는, 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한 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버티고 엎드려 뻗쳐하고 이제 그걸 뭐라 하던데.
그리고 이래 가지고 오래 버티고 한 3분 버티고 이러면 이제 그 몸의 근육들이 근력이 이제 많이 좋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벽돌 드는 것도 근력 운동이에요. 제가 왜 떡을 만드는 줄 알아요? 떡을 이렇게 이게 조금 전에 조금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조금 하는 거 운동이 안 돼. 떡을 조금 하면 떡을 한 가마 정도는 해야지 또 운동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해가지고 거기에 큰 다라를 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력 운동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동도 운동해요. 노동이라 하면 진짜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고요. 노동을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큰 운동이 돼요. 여러분들 진공 청소해 가지고 방 한 번 이렇게 쑥 이렇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면 그게 걷는 것보다도 훨씬 운동이 많이 돼요. 칼로리 소비가 굉장히 높아요. 그게. 여러분들은 그걸 노동이라 가사노동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운동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큰 노동이 돼요. 밭에 가서 텃밭을 가꾸는 것도 굉장히 큰 노동이 돼요. 쭈그려 앉아가지고 해봐 이게. 무릎 나가기 딱 좋긴 하지만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서 밭 메고 하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도 운동 삼아서 하게 되면 우리 어렸을 때 오리걸음 시키고 나면 저 우리 중학교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이성열 선생님이었나? 뭐 이제 비슷하네 우리 거사님하고. 그런데 그 오리걸음을 시험 보고 나면 항상 오리걸음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하고 나면 맨날 이렇게 허벅지가 베고 알베고 막 그랬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는 가사노동도 사실은 운동 삼아서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청소하는 것도 운동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설거지 하는 것도 사실 운동이 돼요. 서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사실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했죠. 일단 먹는 거 제가 요즘에 많이 강조하죠. 그 다음에 신체적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그리고 중요한 게 마음 다스림.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가사 노동하면 별 운동한 것 같지 않지만 가사 운동. 그러면 이제 이렇게 1시간 동안 집 청소 다 하고 났더니 칼로리 소비가 많았네. 이러면서 이 가사 노동이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가사 운동으로 하면. 그래서 마인드는 그런 것처럼 내가 어차피 해야 될 거를 긍정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 살면서 상승과 하강은 늘 반복된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무조건 상승. 아무리 보기만 해도 이재용 봐봐요. 어제 엊그저께 구형 당한 거 검사들이 5년 구형했잖아. 그 국정농단 이것 때문에. 이재용이 이렇게 유죄가 이렇게 판결이 돼서 1년 2년 살아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삼성전자가 하늘을 뚫고 올라서 8만 전자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10만 전자가 된다라고 그래요. 주가가 이제 그전에는 6만 전자, 5만 전자, 4만 전자 이런 말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누구도 8만 전자까지 갈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 8만 전자를 뚫고 하니까 사람들이 15만 전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재용이 그 형이 확정되면 툭 떨어질려나? 주가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재용이 전에 그 감옥에 잠깐 갔었잖아요. 그때 오히려 더 올랐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변했다. 삼성도 이제 처벌받는다. 이게 처벌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계속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관용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것은 계속 잘못을 용인해서 또 잘못하고 우리 삼성그룹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준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무너뜨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공정무역을 하지 않고 반독점 무역을 하고 독재 무역을 하고 심지어 검사들을 후원해주고 이런 말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재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삼성이다. 삼성공화국이다. 이거는 암암리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부정부패도 적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용 지금 회장이죠. 처벌받았을 때 오히려 주가가 막 올랐어요. 삼성도 이제는
개혁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요즘에 그 개혁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뭐 지배구조 강화 이런 것들 때문에 딴 데 신경 쓰느라고 뭐 이렇게 이건희 회장이 주는 상속도 받아야 되는데 상속세 내려면 뭐 그 현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뭐 그런 거 저런 거 하고 해서 지금 SK만 해도 뭐 인텔의 이제 D램 분야를 샀고 또 현대자동차도 계속 R&D 투자를 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기업을 사들이고 있죠. 이번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로봇 이쪽을 사들이면서 굉장히 이제 현대자동차도 미래 전망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옛날에 한전 부지 살 때만 해도 전 국민적인 조롱을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현대자동차는 내리막길이었어요. 한전 부지 사고 한전 부지의 재앙이다. 한전 부지의 저주다. 이제 할 만큼이라 그때부터 두두두두두 내려와가지고 코로나로 완전히 이제 저 바닥을 치다가 다시 이제 쭉 올라오는데요. 지금까지는 현대자동차가 가치주였어요. 가치주. 그냥 가치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많이 팔고 있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가치주라 하지 않고 성장주라고 얘기를 해요. 이 회장이 바뀌면서 정의선 회장으로 바뀌면서 이 새로운 동력을 얻었는데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정말 쎄 빠지게 노력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면 뭐 수소차에다가 뭐 전기차에다가 UAM 이제 그 항공 모빌리티 이제 항공 이렇게 도시 항공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택시를 10년 후에 어쩌면 탈 수 있다. 그것도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고 그런 것도 현대자동차가 개발을 하고 게다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해서 로봇 기술까지 같이 장착을 하면 이거는 미래를 주도하는 기업이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해서 성장주라 그러죠. LG전자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LG전자도 냉장고 팔고 뭐 그 테레비 팔고 냉장고 팔고 뭐 세탁기 팔고 이거는 뭐 온 세상이 다 알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알아줘. 삼성보다도 오히려 더 잘 만들어. 세계에서 가전을 제일 잘 만드는 거는 LG전자야.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평가를 했어요. 이미 세계에 다 깔아놨다. 뭐 물론 그거는 계속 사들인 거니까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성장이 없다 해서 LG전자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냥 두두두 그냥 가던 대로 갔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지금 갑자기 바뀌었죠. 갑자기 애플이 전기차를 하겠다라고. 사실 애플이 전기차를 한다는 그 발표는 예전도 했었어요. 한 3년 전에 우리 전기차 할 거예요. 그때 이제 LG전자하고도 같이 될 거라는 예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애플이 전기차 뭘 한다니까 이제 갑자기 LG전자가 슝 올라갔죠. LG전자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저 뭐지? 하는데 LG전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LG그룹이 참 가만 보면 보이지 않는 저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저력. LG그룹이 좀 삼성그룹은 너무 정치에 너무 친해서 정치를 등에 업고 이렇게 성장했다면 LG전자는 조금 이제 뒷북형이 돼가지고 정치를 잘 이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클린 기업으로 오히려 이제 좀 맑은 기업, 깨끗한 기업으로도 약간 유명한데요. 그런데 핸드폰 사업에서 완전히 폭망하면서 국민들의 조롱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LG전자가. 근데 사실은 폰 사업은 좀 늦게 뛰어들었지만 LG전자가 반도체 사업은 일찍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 반도체 사업을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걸 놓치고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해 반도체 놓치고 핸드폰 사업 망하면서 이게 뭐 이렇게 LG전자가 저리 가나 했는데 그 사이에 LG화학에서 2차 전지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야말로 지금 생각하면 뭐 우리의 2차 전지가 세계적인 2차 전지라 하지만
LG화학에서 2차전지 투자할 때만 해도 굉장한 모험이었어요. 삼성은 그런 모험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LG전자는 LG는 화학에서 2차전지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대단히 단행을 해서 많은 적자를 무릅쓰고 제2의 먹거리다. 마치 이 삼성전자의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할 때 미래의 쌀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도체에 뛰어든 것처럼 LG그룹에서는 2차전지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했죠. 그러면서 그 후에 또 한 분야에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한 게 전장 분야예요.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로 변할 거다. 해서 전기 자동차에는 중요한 게 모터거든요. 그 자동차는 그냥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가 중요한 건 엔진이잖아. 근데 전기 자동차는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기 자동차는 모터로 들어가요. 모터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 데는 어디겠어요? 우리 모터 이렇게 에어컨 모터 들어가잖아. 그리고 세탁기 모터 들어가고요. 그 우리 가전 전자기기에 모터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LG전자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모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LG전자는 전장 사업에 뛰어드는 거예요. 오래전에 적자를 무릅쓰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흑다 전환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왜 LG전자가 왜 뜬금없이 자동차 하지? 삼성이 뜬금없이 자동차에서 망했잖아. 이건희 회장이 차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이건희 회장 집에 지하에 가면 세상에 없는 차 없다. 비싼 차는 다 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뛰어든 게 자동차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망해가지고 큰 실패를 봤는데요. 그거는 정말 약간 뜬금없었어요. 삼성에서 자동차를 한다는 건 뜬금없었어요. 반도체를 해서 성공했지만 자동차는 또 망했죠. 그런데 LG전자에서 뜬금없이 전기차 분야를 한다는 건 정말 무슨 말 하는 거지? LG전자하고 삼성전자랑 비슷한 거잖아. 삼성이 자동차에서 망했는데 LG도 자동차에서 뭐 물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었던 거죠. 이제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중요한 건 모터 하면 LG. 삼성은 모터 기술이 좀 약해요. 삼성도 똑같이 가전을 하잖아요. 에어컨도 하고 모터하고 하는데 모터들은 대체로 수입해 와서 자기네 기술이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LG전자를 삼성보다 가전이 더 훌륭하다라는 것은 자체로 개발이 돼서 자체로 완전히 이렇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삼성보다 더 질이 낮다 이런 말이 이제 가전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장 쪽으로 전기 자동차로 가게 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있겠지만 LG전자는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가 됐고 매출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테레비만 파는 줄 알았지만 이미 몇 년 동안 계속 축적된 기술과 그런 수출 이런 것들로 LG전자는 정장 사업에 굉장히 성장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애플카 때문에 퐁 뜨게 돼서 이제 딱 드러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사업이 1년에 1억대인가 2억대가 세상에 이제 이렇게 팔리게 되는데요. 우리 현대자동차는 한 700만 대, 800만 대 1년에 만들어요, 보면. 그런데 그 많은 차들이 거의 대부분 전기차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이제 현대자동차도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고 LG전자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는 거지? 이재용 얘기를 하면서 이제 했는데요. 처벌을 받고 뭘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오히려 삼성에게는 더 나은 걸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평가를 항상 받아요. 잘해왔으면 올해 충년, 뭐 자년 충년은 재물, 돈의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잘했으면 그냥 이렇게 그 새로운 기회로 올해 이렇게 전 세계의 큰 부호들이 보면 그 자신의 재산이 증가가 엄청 많이 됐어요. 그 부자일수록 이번에 재산가 더 많이 증가했는 거야. 가난한 사람은 특히 자영업자는 뭐 거의 뭐 이렇게 우리 파산 신고해야 되는데요. 이런 수준인데 아니 국민적으로 지금 굉장히 고난의 세월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그 알 수 없는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어요.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만 그렇다니까? 서민만 그러고 있다는 거니까? 이미 이렇게 재화가 충분한 사람은 이게 기회였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다면서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눈물이 날 지경인데 이제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가 돼서 어떤 사람은 2배나 더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3배나 더 많아지고 이건 뭐지? 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참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다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그렇다고 또 없는 사람이 무조건 나쁘냐 무조건 큰 피해냐 사실 기회는 사실은 균등했어요. 있든 없든 기회는 균등했는데 우리는 그만한 정보가 없었고 가진 사람은 정보가 많았다라는 거죠. 가진 사람은 그냥 많이 그냥 가진 게 아니었던 거야. 지금 수십 년을 이렇게 경제를 쭉 살펴보면서 어려움은 기회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몰라. 서민들이 어려움이 기회라는 걸 아직도 몰라. 그러면 다음에 어려움이 생겨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려움은 길게 보면 10년에 한 번씩 생겨요. 10년 한 번씩. 10년, 12년 한 번씩 큰 충동이 한 번씩 생겨요. 제가 한 번씩 설명하잖아요. 큰 충격은 한 번씩 97년, 2008년, 그리고 2011년,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뭐 80년대도, 70년대도, 60년대도 어려움은 10년에서 12년 한 번씩 꼭 생기게 돼요. 근데 이렇게 부를 창출했던 사람들은 그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야 그때 오히려 기회였더라 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번에 기회를 삼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서민들은 기회인지 몰랐었어요.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힘들다고 막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힘들어요. 이런 것이 참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거고요.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다른 기회는 항상 있는 거다.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은 내가 뼈저리게 어려움을 느끼고 거기에서 한 방 팍 맞았다라고 해서 이제 움츠러들고 괴롭고 하면 더 맞아요. 본래 맞는 사람은 더 맞잖아. 한번 푹 맞고 한 다음에 이건 아니네. 라해서 이제 정신 차리고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정신 차려 새로 이렇게 시작해야지 해서 하는 사람들은 또 다시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라는 건 또 하락이라는 것은 실패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평가니까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마인드를 장착을 항상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은 기회다. 스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100세 시대니까 그 120세까지 살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 제 얘기 들으면 저도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니까요. 점점 좋아지지 않겠어요? 네, 성불 하시고요. 네, 항상 마인드 조절 잘 하셔서 어려움이, 슬픔이, 괴로움이 꼭 나쁜 게 아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세 박자로 여러분들은 998834를 이룰 것입니다. 성불하세요.